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학생과학발명 진흥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지사항은 지난 8월 5일 날 올라왔고 조회수는 지금 한 703회 정도 되네요. 내용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로 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초중고 학생 참여 전국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의 금년 개최가 코로나19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생긴 학생들의 과학 발명 진흥 시책 지속 일환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명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올해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 부분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용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대회를 거쳐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대회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바로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요번에는 접수할 때는 요약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필요해요. 발명 보고서도. 그래서 단순히 이거 창작품만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응모 자격이 초중등 교육법 초중고 재학생으로 국내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게 되게 큰 기회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작년 같았으면 일단 학교에서 한번 다 거르고 거기서 뽑힌 학생들이 또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거르고 걸러져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본선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원서 접수가 9월 11일까지예요. 2020년 9월 11일까지인데 저번에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보고서나 이런 그 제품들 관련하는 거는 바로 이거 그때 11일날 그렇게 제출 방법이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내라고 돼 있잖아요. 보고서하고 요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발명품 만든 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쪽에서 그 사진 보고서는 오케이 얘 괜찮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만든 그 제품을 갖고 가서 이제 말하기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발명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원서 접수가 요약서하고 보고서 내는 게 9월 11일까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보고서나 요약서 같이 해서 내실 때는 그날 내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적어도 그 전날 내고 반드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서 서류가 제대로 튕겨내지 않고 잘 들어갔는지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이제 제출 방법 이메일 주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공지사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를 걸어 둘게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이 공지사항 링크를 바로 걸어 두도록 할게요. 1차 심사 작품 설명서, 요약서하고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9월 25일까지 심사를 하고 2차가 이제 10분씩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10월 11일 날 일요일 날 국립중앙과학관 중앙광장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 발표는 10월 26일 올해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소통마당 공지사항의 발표라고 되어 있어요. 시상식은 수상자 학교 자체에서, 그러니까 상을 받게 되시면 학교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게 되시죠. 문의사항은 연락처 042-601-7736. 기타 사항은 자, 여기서 역대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대회 수상자를 초청하여 학생과학 발명 진흥 행사 한마당 행사에서
부스를 5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 발명품을 했던 다른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와서 여러분들 격려도 해주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발명품을 만들고 본인들은 어떤 의도로 해서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제 가실 의향이 있거나 또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 학생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해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랑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거를 구현을 해낼 방법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지금 이전에 수상을 했던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팁이 되실 거예요. 그게 제일 막막하거든요. 실은 발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도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그거를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하거나 좀 익숙해진다고 그래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시회를 할 때 꼭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학생과학 발명진흥 한마당 모집 요강이 있죠. 요강 살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학생과학 발명진흥 한마당 행사 모집 요강. 자, 올해 기회가 되게 좋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1등상이 장관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해서 수상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래도 실은 참가상도 다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내실 때 학교에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게 공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학교 공지사항으로 해서 나와 있어서 접수를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데 만약 학교에 이 내용이 공지가 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고서를 내고 작품 요약서를 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다고 해도 생기부에는 선생님이 써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하는 이런 행사나 대회 같은 데 참여할 때 생기부에 기록을 하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 그걸 공지를 받고 했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에 이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고 나야지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록 상은 못 받아도 생기부에는 기록이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쭉 보시고요. 이거 위에 쪽은 쭉 그냥 별 얘기는 없어요.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11일까지라는 거 그거는 보시면 되고 뭐 서면심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 부분은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준비했던 발명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협찬은 아직 미정이고 출품 주제가 자유주제예요.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발명품을 내가 직접 그럼 다 만들어야 돼. 나는 그거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부품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만드는 곳에 가서 얘기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 뭐 나무로 뭘 만든다고 그러면 나무 다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해서 이렇게 다 만드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명품이나 어떤 거를 만드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면 주변에 뭐 아크릴 가게나 아니면은 목공소나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목공소 사장님이나 뭐 아크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크기로 이런 규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조립을 하든 붙이든 아니면 못질을 하든 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원서 접수 및 심사는 이건 계속 같은 얘기 나오는데
그 아래로 내려갈게요. 목모 자격은 국내 거주자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반드시 이야기하셔서 학교에 공지사항이 올라가도록 하셔야 돼요. 학교 공지사항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면 안 돼요.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라도 꼭 의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제가 이거 내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하면 담임선생님 당연히 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일단은 선생님 그러면 이거 활동한 내용들 나중에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되나요? 여쭤보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이 해서 그럼 선생님이 써줄게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는 근데 기본이죠. 표절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온라인 제출 이거 뭔지 아시죠? 보고서하고 작품 요약서만 온라인 제출하라는 거예요. 만드는 거 다 사진 찍는데 얼굴 나오면 안 되고 손하고 만드는 장면만 나오시면 돼요. 연락처 기록하셨다가 담당자한테 보고서 요약서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 자, 제출 서류가 있어요. 출품 원서 한 부. 이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영상에 나올 거예요. 작품 요약서. 자, A4 한 매 2부예요. 요약서는 한 장으로 하는데 자, 그 2부라고 돼 있으면 한 부, 2부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 설명서 A4 30쪽 이내 2부. 이게 뭐냐면 이메일로 해서 내라는 거기는 한데 제출 서류잖아요. 이메일로도 내고요. 이것들은 다 해서 출력해가지고 2개씩 또는 그 다음에 아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하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한 부. 이거는 14세 이하인 경우만 해서 또 출품 서약서 한 부 출력해가지고 이거는 우편으로 해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방법이 일단 온라인 제출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출 서류 이 부분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실은 온라인에서는 작품 요약서를 2부 이렇게 2개 한다 2개 첨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전화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서 우편으로 붙이라는 건지 아니면 출력을 온라인으로 그냥 다 보내면 된다라는 건지. 근데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만 보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편으로 다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2차 심사 및 전시를 위한 작품 설치. 이게 10월 11일 9시부터 12시까지 장소 및 설치 작품 수 국립중앙과학관, 중앙과학관 20개 내외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신청 작품 중에서 선별하여 전시 예정. 설치 규격은 자, 여기 설명 판넬 50에서 70으로 요강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에 따라 제작하여 평가 부스에 세워둘 수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설명 판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판넬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설명 판넬 보면 50에서 70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 개학하고 나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학교에 이렇게 전지 뽑는 기계 있어요. 금방 뽑아요. 미리만 얘기하면. 그럼 50에서 70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희 이렇게 해서 설명 판넬 저희 PPT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저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지고 아침에 당장 주세요. 그러면 어렵죠. 당연히 하루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선생님께도. 오늘 아침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했다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내일 얘기하시거나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자, 이거 이제 출력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라는 거 이제 보시고요. 학교에서 칼라로 뽑아주시거든요. 칼라로 뽑아주시는데 종이는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종이는 좀 얇기는 한데 칼라로 뽑아주시니까 그거 규격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그 판넬 있죠? 우드락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아니면은 둘둘 말아서 가서 현장에 가서 붙이시면 돼요. 이게 설명 판넬 대부분 보면은 현장에서 이거 그 우드락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항상 보면은 우드락을 현장에서 다 줬었어요. 작품은 120에서 자 120에서 이 규격 넘으시면 안 돼요. 120에서 90, 60
이거 이내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최대 10% 초과 이내. 여기서 10%, 120에서 132cm, 90에서 100, 60에서 66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 있어요. 과학 탐구 일지. 뭔지 아시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과정을 갖다가 일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라는 거예요. 이거 딱히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원래 내는 거는 보고서하고 요약서만 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탐구일지 같은 경우는 본선에 올라가서 전시까지 가는 친구들은 이 일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해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일지 같은 거는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고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그 상위 학교에 진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뭐 이런 거 쓸 때 도움이 돼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간이 항상 지나고 나면. 근데 이렇게 내용 내가 해놨던 걸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아 그때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는 특수시설을 요하는 작품은 출품 원서 제출 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배치 및 전기 사용 제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그 요건 사항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야 돼요. 자, 작품 반출은 그날 행사 당일 행사 종료 후에 출품자가 직접 철거 회수. 결과 발표는 그날 했다고 해서 그날 20점 이렇게 전시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1등이다 2등이다 그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0월 26일 날 이렇게 되고 이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과학관 소통마당 공지사항이 발표된 다음에 시상식은 수상자 학교 자체에서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 아시고 작품 심사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로 구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면담 심사는 개별 평가 방식으로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회 현장 평가 및 관람객 평가로 진행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날 가서 이렇게 서 있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람객들이 어떤 점이나 어떤 게 되게 기발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가 30점이나 돼요. 자, 코로나19 등으로 2차 심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심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관람객 평가는 미실시. 근데 이게 올해는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서하고 요약서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출품 학생은 면담 심사에 참석하여 작품 설명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수상에서 제외함. 당연히 뭐 해가지고 한다는데 가서 면접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자꾸 면접을 보다가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그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하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다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죠. 자, 심사 일정 이건 이제 쭉 나온 거고요. 면담 심사 시보 이거는 알죠. 내용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면담 심사 시간이 작품당 10분이야. 작품 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이건 항상 이래요. 자, 핵심을 정확히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심사는 이거 전에 발명 관련해가지고 저희 봤던 내용하고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뭔 내용을 보냐면 뭐 이거 시상을 보면 이게 최고상이 3점이에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고등 하나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준다고 그래요. 상 하나 이거 받으면 되게 좋겠죠.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자, 초중고 각 1명을 기준으로 하되 참여 학생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락처 나와 있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 출품 서식은 출품 원서 아까 한부라고 그랬잖아요. 작품명, 접수번호, 이거 접수번호 이런 건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품명은 써야겠죠. 성명, 생년월 한자도 써야 돼요. 예, 그러게요. 한자를 쓰더라고요. 학교명, 학교, 이거 학교가 어딘지는데 학교 주소 쓰는 거예요. 이건 아래는 집 주소 쓰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사진
여기서 했을 때 출품 원서라고 돼 있잖아요. 사진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출품자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진 누구 사진이겠어요? 여러분 사진, 얼굴 사진 내라는 거예요. 출품자예요. 아셨죠? 출품, 물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 내용 요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 여기 출품자라고 돼 있거든요. 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 첨부라는 게 이게 학생 사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제가 들거든요. 이건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품자면, 왜냐면 이 요약서 같으면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작품 사진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출품 원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 첨부를 전화하셨을 때 물어보세요. 거기 출품 원서에 사진 첨부가 있는데 학생 사진인지 아니면 작품 사진을 넣으라는 건지 확인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출품자 서명하시면 되고요. 작품 설명서 표지, 작품명, 자, 출품 학생 이름 쓰고 학제 표기 초중고 중에 하는데 보세요. 이게 탐구 보고서 그때 20장이라고 그랬죠. 이거 늘어났어요. A4 용지 규격에서 아이고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30장이면 이게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자, 이게 A4 용지 규격 30쪽 이내로 하되 좌철 제본용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30쪽이면 첫 번째 본 그 겉 페이지하고 목차 빼고 뒤에 참고 문헌하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3장 뺀다고 그래도 27장이에요. 선생님 꼭 30쪽 채워야 돼요? 아, 물론 30쪽 꼭 안 채워도 돼요. 그래도 20장은 넘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20장은 넘게 하셔야 되고 이거 30쪽 다 해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작품 설명서, 작품 규격 이걸 잘 보세요. 용지할 때 좌우 20mm, 위아래 15, 머리 꼬릿말 10ml 이거 규격하는 거 딱 맞추셔서 하셔야 돼요. 자간, 줄간격 160, 자간은 0이고 장평은 100, 중앙 하단 내 자, 중앙 하단 이렇게 돼 있고 글꼴 크기 및 순서라고 돼 있죠. 첫 번째 항목은 15포인트 휴면 문제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둘째 항목은 이렇게,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네 번째 항목.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제목 쓰고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대한 소제목 쓰고 그 소제목 아래 또 소제목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하라는 거예요. 15포인트, 14, 13, 12, 11, 1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서술할 때는 기본적으로 11포인트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내용들에 대한 그 위의 제목은 12포인트. 그 다음에 그 작은 제목들의 그 위에 조금 더 큰 제목들은 13포인트. 아셨죠?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들여쓰기 2개, 들여쓰기 4개, 들여쓰기 6칸. 이거 6칸 들여쓰라는 거예요. 들여쓰기 8칸. 이거 꼭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돼요.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써요. 잊지 마세요. 이거 꼭 맞춰서 쓰시고요. 본문 내용은 11포인트 휴먼 명조, 굴림체, 신명조체 다 내요. 휴먼 명조로 해서 맞추셔서 작성해서 내세요. 전화해서 이거랑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작품 제작 동기, 목적, 내용, 제작 과정, 전망, 효과, 활용성을 체계적으로 기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서에. 아셨죠? 여기가 다 힌트예요. 작품의 차관점이 포함되도록 차별화된 장점과 우수성, 인용 자료 및 참고 자료 이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각주하고 뒤에 맨 뒤에 참고 자료 이거 다 해서 하시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페이지 번호도 꼭 넣으세요. 하단 중앙에. 자,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 보고서 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학생들이나 또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하다가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도전합시다. 작품 설명, 판넬 설명, 2차 면담 심사 시 필요, 2차 심사 이제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때 하셔도 돼요. 2차 심사 통보되면 그때 50에서 70 관련한 거 내용 해가지고 판넬 만들면 돼요. 이게 판넬은 중요한 요점만을 큰 글씨로 기재하고 선명하게 표시하라고 돼 있죠. 작은 글씨 막 가득해서 내용 그렇게 해놓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진들하고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떤 점이 우수한 거고 어떤 그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 정도만 내용해서 딱딱딱 해서, 왜냐면 50에서 70 해봤자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눈에 딱 들어오게 글씨하고 그림하고 또는 사진을 배치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게 설명하시기도 편하고. 자, 이건 다 블라인드 처리예요. 이건 당연해요. 작품 설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30쪽 이내로 작성할 것. 출품 원서 제출 시 파일명, 부여 방식 필히 준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안 지켜가지고 연락 많이 와요. 꼭 지키세요. 제목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거 제목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 출품 원서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냐면 파일명이에요.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장할 때 이름 쓰잖아요. 그 저장할 때 제목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이렇게 쓰래요. 아셨죠? 여기 초등학교는 100일이고 중학교는 201이고 고등학생은 301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이 바뀌는 거죠. A는 작품 설명서, B는 작품 요약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A, B. 작품 설명서, 하고선 제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목을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는 개인 식별 정보 미포 한본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작품 설명서 여기는 여러분들 누군지 이름이랑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 빼고 누군지,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 미포함 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저장을 2개를 하라는 거예요. 작품 설명서도. 그래서 아까 두부라고 얘기했던 게 이 이유네요. 작품 설명서를 2개를 내는데 하나는 이름이 없는 거, 학교명하고 이름이 없는 거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내라는 거예요. 작품 요약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한 분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사할 때는 식별할 수 없는 거를 갖고 심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이거 아셨죠? 본인이 해가지고 헷갈리면 집에 부모님한테 한 번 더 검수를 꼭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혼자서 그냥 얼렁뚱땅 해가다 보면 분명히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잘 본다고 그래도 자꾸 틀려. 작품 요약서는 작품명 쓰고 접수번호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학제는 초중고 중에 맞는 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성명, 학교, 학년. 작품 요약서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작품 요약서도 비무라고 돼 있죠. 이거 없이 해서 여기 위에 이 부분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품명은 써야지. 작품명은 쓰는데 여기 출품자 관련한 이 내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고선 저장 하나, 쓰고선 저장 하나, 그렇게 해서 두부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발명 동의, 발명 동기, 작품 그림 및 사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품원서에서 사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본인 사진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작품 내용 쭉 적으시고요. 제작 결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거 동의하고 동의하고, 그 동의자 선명, 서명, 날인,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이거는 14세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서 체크하셔서 내시면 돼요. 출품 서약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출품자 여러분 이름 써서 내시면 돼요. 출품 원서,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다 하셨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빠진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출품 원서 하나, 작품 설명서 하나, 작품 요약서 하나, 작품 설명서 개인정보 없는 거 2개, 한글 파일로 하나, PDF 파일로 하나, 구비서류 제출하는 거 이거 보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대로 저장해서 내시면 돼요. 이메일로 다 하는 건데 우편으로 보낼 필요도 없네요. 지금
세부사항 어떤 식으로 해서 저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구비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파일명 체크리스트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이대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출품 서약서, 구비서류 제출 이런 식으로 PDF 그 다음에 한글 파일 2개씩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럼 그대로 만드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학생 혼자서 하기 막 정신이 되게 산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세요. 이게 서류 저장하는 거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똑같은 서류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가 누락이 돼도 보이지를 않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나랑은 발명은 너무 먼 얘기야 라고 할 때 고등학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내년엔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해서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 어떤 원리가 들어가고 어떤 창의적인 우수한 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된 거예요. 아셨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